여러분, 부동산 억지 정책, 그 말만 들어도 시장 원리를 완전히 깨버렸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시죠?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실패란 말을 쓰고요, 언론에서도 언론이 늦게 민심을 반영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바닥 경제를 항상 늦게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언론이. 예. 저 같은 경우는 바닥 경제 중심으로 가니까 제가 먼저 들어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부동산 억지 정책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억지 정책. 억지 쓴다. 땡깡 부린다는 거예요. 땡깡 정책이라는 거예요. 땡깡 정책. 결국 땡깡 정책이 서울에 전세 파동을 불러왔습니다. 전세 파동. 제가 연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전세 파동은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기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입자들에게는 피눈물이 나는 일이에요. 피눈물이 나는 일. 실제로 보면 거래량이 말입니다, 완전히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임대차 3법을 시행하기 이전에는요, 전세 물량이 적어도 10,000건은 훌쩍 넘었습니다. 9월만 하더라도 12,962건이에요. 2017년 9월이요. 2018년 9월 13,749건. 2019년 12,499건. 2020년 7월만 하더라도 15,445건이에요. 이게 8월로 내려가면서 9,858건으로 떨어지더니 지금 9월에 들어가니까 5,253건으로 예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 이게 서울시 서울 부동산 광장에 나온 지표입니다. 이것은 파동 맞죠? 예. 전세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반. 50%가 떨어졌다? 지금 이게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전세 물량이 더 떨어진다 그러면요, 이거는 파동이 아니라 그야말로 폭동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폭동. 세입자들의 어떤 그 울분이 폭발할 것이라는 거예요. 폭발. 그만큼 지금요, 전세 시장에는 완전히 망가졌다, 시장 경제의 원리는 어디로 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게 공급이 이만큼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5,253. 공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은요,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줄어든다? 당연히 가격이 올라간다예요. 그죠? 실제로 가격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고공행진 중. 서울만 하더라도 0.08%나 올랐습니다. 0.08%. 예.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0.21% 올랐어요. 이게 한순간 오르는 게 아니라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올랐다고요? 65주 동안 올랐습니다. 65주 동안. 서울의 전세 가격이 65주 동안 이렇게 계속 올랐다고 쳐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65주를 오른다는 것은요, 뭐 엄청나게 폭등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폭등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마찬가지예요. 세종 같은 경우는 눈물 납니다. 1.48이에요. 1.48.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세종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내린 곳이 제주예요. 제주. 제주만 내립니다. 나머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세 파동이라는 겁니다. 이제 전세 폭동까지 날 수 있다는 거, 지금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갈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게 갈 가능성도. 그럼 왜 이렇게 전세 폭동이 났느냐? 또 이유 없이, 설명 없이 또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세 가지만 들겠습니다. 세 가지만. 뭐 당연히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예요. 저는 이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보호 3법 말입니다. 이 정부 편인 세입자를 보호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전세값을 올리는 결과,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5%밖에 못 올린다는 거고, 계약갱신 청구권제라는 게 지금 기존의 2년 계약에서 4년 계약으로 바뀐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는 2년 전세에서 4년 전세로 바뀐다는 거예요. 4년 전세로 바뀌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량이 나오질 않는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제,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제 하겠다 이러면 물량이 안 나오는, 그 사람이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신축에 대해서는 4년 동안 올릴 거 한꺼번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타나는 거고. 물량 떨어져, 물량이 나와도 가격 올라가,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 사업이에요. 재건축 사업.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고 그러면 실거주 의무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그럼 지금까지 재건축에는 대부분 다른 사람이 전세를 줬다면 지금은요,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비워놓더라도 내가 들어가는 사는 걸로 비워놓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 사는 걸로. 그러니까 물량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량이 그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물량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 물량이 없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간다. 게다가 말입니다. 아니 내 자식 같이 데리고 살다가 아이고 네가 그거 가서 좀 살아라, 네 혼자 그거 살아라 하고 자식한테 정의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정의하는 것도. 그러니까 재건축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것도 핵심이에요. 3기 신도시 조기 분양하겠다 그랬잖아요. 3기 신도시 정부가 조기 분양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기다리는 사람, 분양 대기 수요가 많은 거야. 분양 대기 수요가. 분양 대기 수요가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는 전부 다 전세로 가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집을 사는 순간 3기 신도시는 분양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전세 물량에 파동이 나는 거야. 가격도 올라가고. 지금 이게 전세 파동입니다. 전세 파동. 여러분, 저는 아무리 어떤 말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장경제 논리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 그게 시장에 완전한 파동을 불러왔다는 것, 아마 역사에 길이 남을 거예요. 역사에. 문재인 대통령의 똥꼬집도 땡깡 정책도 역사에 길이 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로요, 상황이 굉장히 부동산 시장은 심각하다. 지금 상황이 어디로 넘어갈지 모른다. 저는 이렇게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